상법 개정안 추진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증권업종의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증권도 전거래일 대비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요. 장 초반부터 증권주들이 계속되는 상승세 이어집니다. 호실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7년여 만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한국전력의 100%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원을 통해서 이른바 원전 르네상스 수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배경으로 현재 풀이되고요. 오늘 원전 관련주들의 일부 상승세도 나오고 있습니다. KB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HBM 분야에서 경쟁사 대비해서 차별화된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3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는요 29만 원 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우리 시장 장마감 30분 정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시장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상승 반전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들의 무서운 매수세가 우리 증시를 계속해서 이끌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서는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지 저희가 또 많은 고민을 통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전략들 잡아보기 이전에요. 마감 직전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특징 조화, 특징 섹터들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도 정민경 캐스터가요. 시장 상황들 자세히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파이널 섹터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정민경 캐스터가 함께할 테고요. 지금 바로 파이널 섹터 만나보시죠. 네, 파이널 섹터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의 특징주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는 SK스퀘어입니다. 오늘 정책 수혜 기대감에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상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이 확대될 것으로 계속해서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법 개정안은 올해 7월 중으로 처리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상법 개정안의 내용에는요, 주주 환원 제고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음 내용도 바로 살펴보시죠. 일단 SK스퀘어는 SK그룹의 ICT 투자 중간 지주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SK스퀘어는요, SK하이닉스 그리고 11번가, 콘텐츠 웨이브 등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추가 자사주 매입 소각 등 주주 환원을 확대할 여력이 큰 기업으로 꼽히고 있고요. 이 한명진 대표는 지난 3월 말 주주총회에서 올해 경상 배당 수입의 60%에 해당하는 1,000억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 및 소각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오늘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SK스퀘어 6%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만나보시죠. 두 번째 특징주는 로보로보입니다.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AI 교과가 신설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로보로보는 교육용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또한 자체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교육용 로봇 매출로 업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AI 관련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르면요,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은 실과 내용에서 AI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정보교과의 일부 내용을 AI 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내용도 살펴보시죠. 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요, 대선 당시부터 공약으로 구체적으로 과목명까지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에 인공지능과 이 미래사회라는 관련 종목들, 관련 과목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 교육으로 확대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대통령의 공약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로보로보는 매출의 대부분이 저학년 수업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AI 교육이 저학년에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 라는 소식에 오늘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로보로보는 오늘 13%대 강한 상승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만나보시죠. 세 번째 특징주는 스맥입니다. 이 오늘 스맥이 S&T 홀딩스로
홀딩스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장 초반부터 상한가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S&T 홀딩스 외 1인으로 변경이 된 건데요. 기존에는 최영섭 대표이사가 가장 높은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해 있었는데 오늘 11.05%로 S&T 홀딩스 그리고 1인이 지분율을 가장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최영섭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9.16%로 떨어졌는데요. 다음 내용도 살펴보시죠. 6월 27일에 유상증자 납입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맥 측에서는 이 효력 발생일 이후에는 최영섭 대표이사가 다시 최대 주주로 복귀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과 지배구조 영향에는 전혀 없다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S&T 홀딩스 측에서도 전략적인 투자 차원에서 지분을 확보한 것일 뿐이다라는 의견을 내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스맥의 주가는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 테마는 반도체 업종입니다. 일단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일 3% 넘는 급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늘은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도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까지는 반도체 투톱 종목에만 상승세가 좀 들어왔다면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강한 상승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반도체가 20%대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미래 반도체, 서울 반도체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테마도 만나보시죠. 두 번째 테마는 건설입니다. 이 중동 지역의 재건 사업 수혜를 받으면서 오늘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적으로 휴전을 하고 완전한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을 SNS를 통해서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어제 우리 증시 크게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건설주가 수혜를 받지 못했는데 오늘은 강한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DLENC가 현재 14%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대우건설과 현대건설도 상승하는 움직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테마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 국내 테마 마지막은 증권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강한 상승 탄력 이어오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3,100선을 돌파를 하고 또 유지하는 움직임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증권 관련 종목들 신고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자본시장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추진이 되고 보유 자사주를 처리하는 의무가 좀 강화가 되면서 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투자 자금이 유입이 되고 거래 활성화가 진행이 되면서 증권 업종이 최선호 업종으로 꼽히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관련 종목으로는 삼성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까지 모두 다 강한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만나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이널 섹터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감 직전에 저희가 이 관련한 종목과 섹터에 관해서요, 시장 전략들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파이널 섹터는요, 더채움 투자자문의 변성중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우리 시장 좀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가 다른 모습인데요. 어떤 포인트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최근에 상승률이 좋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약세 흐름을 보이는 이유가 결국에 코스닥의 상위 시가총액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 코스피 쪽에 대한 강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오늘 좀 눈에 띄는 흐름이 SK하이닉스가 지금 장중에 29만 원 돌파를 하면서 반도체 섹터가 역시나 추가적인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 오늘 장 막판에 또 수급이 유입되면서 반도체에 있어서 계속적인 수급 유입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시가 잠깐 쉬어가는 흐름이 보이긴 하지만 고객 예탁금 자체가 65조 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계속적인 강세 전망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고객 예탁금 65조 돌파가 됐습니다. 여기 한번 짚어보면 좋을 텐데 이게 과열의 우려감은 없을까요? 현재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그리고 배당에 대한 분리 과세 이슈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러한 이슈가 없었을 상태에서 단순히 유동성만 공급된 상태에서 고객 예탁금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부담감을 느낄 수 있었겠지만 지금 사실 주식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고객 예탁금으로 인해서
증시가 고점 부담감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예탁금 증가는 또 유동성을 이야기하고 오늘 또 개인들의 매수세가 시장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예탁금 증가는 지금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파이널 섹터 종목들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SK스퀘어 쪽 보겠는데요. SK스퀘어는 이제 하이닉스나 11번가와 같은 기업들의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어떤 기업인지부터 조금 짚어볼 수 있을까요?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SK하이닉스의 최대 주주라고 편하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지주사 이슈로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최근에 SK스퀘어에 있어서 좀 눈에 띄는 흐름이 외국인 비중 자체가 보유율 자체가 50% 이상을 돌파했었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지주사 측에서 가장 지금 이슈를 받고 있는 자사주 취득과 소각과 관련해서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23년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계속되는 이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지주사격의 성격을 가지면서 시장에서의 상승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SK스퀘어 쪽 같은 경우에는 관련한 이제 지주사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상승을 할 때 계속 훈풍을 좀 받아간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 기업 내가 가지고 있는 추가적인 악재라든지 그런 리스크가 있을까요? 결국에 지금 지주사가 올라가는 모멘텀이 증시 전반적으로 훈풍을 부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 배당의 분리 과세 이슈거든요. 결국에 자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결국 배당의 분리 과세 이슈로 지주사들의 실적도 개선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쪼개기 상장이 아니라 지주사 쪽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지주사 쪽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상법 개정 이슈라든지 그리고 배당에 대한 분리 과세 이슈가 결국에 지주사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킬 요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배당 분리과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굉장히 또 시장의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받아가는 거지 이제 관련한 종목군들이 잘 된다라고 해서 이 지주사가 꼭 상승을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SK스퀘어 좀 눈에 띄고요. 앞으로도 긍정적인 전망 유지된다라고 하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로보로보 쪽 보겠습니다. 최근에 로봇주들도 강세를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초중고 AI 교과 신설의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 추가적으로 보실까요? 오늘 좀 단기간으로 올라온 게 결국에 정책에 대한 수혜감으로 올라온 거고 로보로보가 올라온 이유는 로보로보의 국내 매출 자체가 AI 소프트웨어,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강세 흐름을 펼친 거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이번 이슈뿐만 아니라 최근에 로봇주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테슬라에서 로봇택시 출시라든지 그리고 26년도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출시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로봇주에 대한 훈풍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이제 로보로보 같은 기업들이 사실 글로벌 경쟁력에 있어서 많이 뒤처지다 보니까 결국에 기업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를 좀 보셔야 되고 다만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서 워낙에 높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으로 매매를 잡아보시는 것은 좋겠지만 아직 로보로보에 대한 기업 모멘텀으로 흐름을 잡아가시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계적인 모멘텀으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 이제 그 로봇주 내에서도 주가의 엇갈림이 좀 오늘 나오거든요. 로보로보와 이제 로보스타 주가 등락 엇갈리는 이유도 좀 짚어보면 좋을 텐데요. 혹시 로보로보가 단계적인 어떤 모멘텀이라면 추가적으로 로봇주들 좀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도 있으실까요? 로봇주 중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좀 보는 것은 결국에 두산 로보틱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관련해서 글로벌 점유율을 4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그나마 경쟁력이 있다, 글로벌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를 제외하면 사실상 기술력에 있어서 아직 글로벌적으로 수준에 도달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적인 단기 모멘텀을 잡아보시는 건 좋겠지만 로봇주에 대한 상세한 기업 전망을 갖고
아직 투자하기에는 조금은 이른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로봇주들 전반적인 전략들과 함께 추가적인 기업에 관한 이야기들까지도 같이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스맥 쪽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스맥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 변경 소식 때문에 오늘 상한가에 달성을 했는데요. S&T 홀딩스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는데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걸까요, 시장에서? 결국에 최대 주주 변경이 되면서 앞으로의 기업 모멘텀이 다시 한번 살아나지 않을까에 대해서 시장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오늘 최대 주주 변경이 되면서 이슈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이 S&T 홀딩스가 장내 매수를 또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모멘텀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을 받게 된 거고, 또 추가적으로 스맥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대위아의 사업부에 대한 인수를 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주주에 대한 변경, 그리고 최근 사업부에 대한 인수까지 모멘텀을 받으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내 매수를 통해서 스맥의 지분을 확보했다라는 그런 시장의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맥 자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사업 분야에 관한 그런 시장의 모멘텀들은 없고 사실은 이제 최대 주주 변경에 관한 모멘텀만 가져간다라고 보실까요? 사실 스맥 관련해서 기업 모멘텀이 지금 너무나 좋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 현대위아 사업부를 인수를 하고 나서 어떤 전망을 좀 보여줄지를 좀 주목해서 보는 게 현재 시장에서 가장 좀 객관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 부분까지도 짚어봤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국민 테마 탑3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저희가 오늘 다뤄볼 첫 번째 탑3는 반도체 쪽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77% 상승률 나타냈고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 앞두고 오늘 하이닉스도 강세를 나타냅니다. 일단은 반도체 대형주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SK 하이닉스는 워낙에 시장에서 지금 강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을 당연히 좋게 보는 게 맞긴 한데, 너무 긍정적인 전망만 있는 것은 사실상 아니거든요. 특히나 HBM4 관련해서 SK 하이닉스가 점유율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또 이것도 문제점 중에 하나로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SK 하이닉스의 HBM 생산량을 봤을 때 수요 대비해서 한 80에서 90%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SK 하이닉스의 HBM 생산 공간이 부족해서가 나오는 게 아니라 26년도에 HBM에 대한 수요 둔화를 좀 우려하는 게 아닌가라는 또 이슈도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단기간은 굉장히 좋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올 초에 생산량 대비해서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고 수요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적으로는 좋지만, 하반기 그리고 26년도에 대한 부각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인 전망만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러한 우려심도 좀 있구나라는 사실을 좀 알면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시장에 긍정적인 뷰도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은 또 우리가 무조건 좋다라고만 해석을 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시장의 데이터적인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오늘 우리 시장을 좀 이끌어주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최근에는 소부장 쪽도 강합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종목 중에서는 제조반도체, 미래반도체, 서울반도체와 같은 종목군들 강한데요. 오히려 이제 지금까지는 대형주에 좀 집중을 해봤다면 이런 중소형주에 관해서는 전망을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소부장 관련해서나 아니면은 중소형 반도체 기업들이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은 결국에 삼성전자가 같이 올라오면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SK 하이닉스의 전망이 워낙 좋긴 하지만 지금 컨센서스 부분에 있어서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관련해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바로 디램 현물 가격에 대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를 포인트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디램 현물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해 준다면 결국에 반도체 중소형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소부장 관련해서도 이슈가 계속해서 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저평가된 이슈, 그리고 아직 지수 대비 올라오지 못했던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함께 시장에서 이끌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데요. 반도체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이제 속캠
쪽도 상승을 하는데요. 소캠 관련주들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이야기를 한 번만 짚어보고 싶습니다. 아직은 이쪽 부분에 있어서 뚜렷할 이슈가 나오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사실상 좀 미비하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기 때문에 전망도 좀 좋아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기업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좀 전망이 좋은 그런 섹터군들 위주, 그리고 개별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파이널 섹터 반도체 쪽은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건설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파이널 섹터 건설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동 지역의 재건 기대감 때문에 시장에서의 상승이 좀 나와집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합의에 관한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반대로 이제 유가와 같은 그런 종목군들은 급격하게 급락을 나타내고 건설주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건설주들 최근의 흐름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건설주에 대한 모멘텀은 현재 좋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건설주는 한 가지 이슈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올라가는 이슈가 또 원전이랑도 또 엮여 있고, 그리고 신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종전 기대감까지 엮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합된 기대감이 증시를 좀 이끌고 있다, 건설 종목들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러한 기대감이 하나 두 개씩 계속 시장에서 발표될 때마다 건설주는 상승세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건설주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들 좀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종목적으로 좀 좁혀보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DLENC,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이 강한 흐름을 나타냅니다. 일단 DLENC 쪽에 관한 시장 전략들 좀 짚어보면 좋을 텐데요. 개별적인 종목으로 보셨을 때는 앞으로의 이제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단기적인 고점에서 조정이다라고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사실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말씀을 좀 안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건설주에 대한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DLENC 같은 경우에는 오늘을 기점으로 상승 신호탄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주가에 대한 상승폭에 대한 여유가 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차라리 현대건설처럼 많이 올라온 관련주를 매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DLENC처럼 지금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건설주 위주로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건설주가 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또 중동 쪽에 가는 재건 기대감으로 상승을 나타냈다면, 통상적으로 건설주는 이제 내수 경기 회복과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측에서 이제 내수에 관한 어느 정도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추경도 나와 있고, 이제 국내 건설 경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의 건설주들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건설주가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은 두 가지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최근 추경안 한 3조 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최근 추경안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냐면,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게 무엇이냐면, 결국에 부동산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대출 규제라든지 규제를 강화해서 가격을 조절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공급을 조절해서 가격을 조절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에 현재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건설주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설 경기 회복과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건설주들의 상승들 예상한다라고 보십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내수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조금 긍정적으로 나오거나 이제 국내에 있는 추경안들로 인해서 건설주들이 움직인다면, 그 안에서 유망하게 보고 계신 그런 저평가 기업들도 좀 있을까요? 사실상 그 국내 한정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나오게 됐을 때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또 기업은 사실 현대건설이 또 강하게 또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국내에 대한 이슈로 올라갈 때에는 너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매매하기보다는 오히려 강세 흐름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이 또다시 강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이널 섹터 마지막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증권주 다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3,100선 돌파에 줄줄이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증권주들 일단은 지금도 많이 올랐다라고 느꼈는데 물론 그간 눌림은 있었지만 근데 이제 계속되는 이런 상승 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증권주에 대한 모멘텀이 최근 고객 예탁금에 대한 증가 그리고 지수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증권주에 대한 좋은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도 맞긴 한데 지금 증권주에 대해서 또 다른 긍정적인 전망이 특히나 배당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기업들이 쪼개기 상장을 하지 않고도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자금들이 벤처 캐피탈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벤처 캐피탈로 활성화될 수 있으면 또 은행이나 증권주가 다시금 또 모멘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증시 상승 그리고 예탁금에 대한 상승만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상법 개정이라든지 그리고 배당 분리과세에 대한 이슈까지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증권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가치를 봤을 때 물론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것도 맞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엄청난 고밸류에이션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증권주에 대해서는 물론 단기적인 조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 하반기 전반적으로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전반적으로 증권주의 전망들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배당 분리과세 언급을 해줬는데 이제 배당 분리과세를 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번 더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결국에 배당 분리과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결국에 지주사들에 있어서 이 자회사들에서 돈을 많이 버는 기업 실적이 좋은 자회사들에서 돈을 받을 때 배당을 받을 때 기존 같은 경우에는 거의 49%의 세금을 내고 배당을 받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 배당 분리과세를 진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지주사에 대한 모멘텀, 지배력 자체가 이전에 쪼개기 상장을 통해서 지분 구조를 정말 복잡하게 해서 지분 구조를 확보를 했다면 지금은 미국 증시처럼 좀 간략하고 명확하게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모멘텀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분리과세 이야기도 좀 나와주고 있고 우리가 일단 기업들 중에서 배당을 좀 적게 하거나 주주 환원을 적게 하는 기업들에게 또 이재명 정부에서는 벌금, 추가 세금을 매기겠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면서요. 주주 환원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기도 하죠. 증권주들의 상승이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신정부 출범 이후에 오히려 이제 대선 중일 때 그 상승폭이 훨씬 더 컸던 것 같거든요. 그 상승폭 자체로만 본다면은 그 정도의 상승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제 증권주들도 이제 밸류적으로의 부담감들을 조금 느끼고 있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대선 전에 올라왔던 흐름은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고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봐야 될 모멘텀이 정말 배당 분리과세 그리고 상법 개정을 통해서 증권주의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가 나오는지 좀 그거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대선 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에 그 전의 흐름보다는 좀 상승폭이 덜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 하반기에 받는 모멘텀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증권주의 실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결국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 장기간 흐름으로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은 이제 기대감적인 시장의 상승보다는 그 상승폭이 적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신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들 자체가 증권주들의 어느 정도의 실적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는 조금 더 장기적인 뷰로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기업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지도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삼성증권이나 사실 미래에셋증권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특히나 벤처캐피탈이랑 이어지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이 그나마 증권주 중에서 가장 좀 유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 가치를 봤을 때 그렇게 또 고밸류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증권주를 보신다면 미래에셋증권 위주로 보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들 짚어봤습니다. 우리 시장 장마감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되는 또 변동을 나타냈었지만 그래도 좋은 흐름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내 테마 탑3 중에서 반도체와 건설증권주 짚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이 세 가지 섹터 중에는 어떤 섹터 가장 유망하게 보세요? 지금 만약에 새롭게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래도 반도체가 하반기 모멘텀이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디램 현물 가격에 대한 상승, 그리고 HBM4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현재 증권주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유망하게 보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만 현재 또 신규로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새롭게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아직 시장에서 이슈가 나오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것도 저는 수익률 면에서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또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시장 이제는 마감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마감 10초도 남겨두지 않고 있는 시점인데요. 오늘의 마감가 같이 한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마감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마감 시장 체크해 보시죠. 네, 6월 25일 수요일 우리 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증시인데요. 하락 마감하는 날도 있지만 그 다음 날에는 더 크게 상승을 해주면서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코스피 지수 3,700선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0.1%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해줬고요. 3,100포인트 선에 계속해서 안착을 하면서 3,108포인트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개인만이 물량을 크게 담아냈습니다. 반면 외인과 기관은 매물 출회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래도 장 후반 들어서 외인이 이 매도 물량의 폭을 줄이면서 결국에는 코스피 지수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유일하게 반도체 종목들만 상승을 해준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장 후반 들어서 상승폭을 더욱더 키웠고요. 1%대 강세 흐름 속에서 61,30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4거래일 연속으로 큰 상승 움직임 이어갑니다. 오늘 2%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장 후반 들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28만 6천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는 쉬어가는 움직임 보였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어제 강하게 상승을 해줬던 2차 전지 섹터도 오늘은 숨고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장 내내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을 하다가 0.8%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네이버는 AI 관련 정책 기대감에 계속해서 상승 움직임을 이어왔는데요. 오늘은 5거래일간의 강세 움직임을 좀 마감을 하고 2%대 낙폭을 보이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지수도 장 후반 들어서 낙폭을 일부 만회를 했습니다. 0.3% 하락을 했고요. 800포인트 선에 조금 미치지 못하게 798포인트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매매 동향 만나보시죠. 네, 유가증권 시장과 같은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개인이 2,000원 넘게 사들였고요. 반면 외인과 기관은 1,400억 그리고 400억가량의 매물을 출회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혼조세 보였는데요. 알테오제는 오늘 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약바이오 섹터는 오늘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HLB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치면서 49,600원 선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또한 어제 에코프로 BM 크게 상승을 했는데 오늘 보합권에서 계속 등락을 하다가 결국에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에코프로 BM 0.1% 강세 움직임 속에서 10만 5천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어제 크게 상승을 했던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던 에코프로는 오늘 1% 넘는 약세 흐름 속에 48,000원 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최근 AI 관련 정책 기대감이 계속 들어왔고 또 테슬라의 로보택시 시범 운행과 관련해서도 어제 수혜를 이어갔는데요.
최근 5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무려 15%의 상승 움직임을 만들어냈었는데 오늘은 그간의 상승분의 일부를 반납을 했습니다. 5%대 하락 마감하면서 29만 6천 원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시장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요인들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마감 나눠봤고요. 자, 이어서 저희가 마감 전략 역시도 변성준 차장님께서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오늘 마감 시장 평가해 주신다면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오늘 양시장 외국인 기관 매도가 나가긴 했지만 뭐 크게 의미 있는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제 워낙에 증시가 강했기 때문에 오늘 쉬어가기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지금 6월 달에 코스피 상승률이 15% 정도거든요. 이 수치는 2002년 이후의 최대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에 대해서 오늘 단기간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그러면 우리 증시가 글로벌적인 모멘텀으로 올라가냐 이거를 또 놓고 봤을 때 현재 S&P 500에 대한 6월 상승률이 한 3%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 대한 개별 이슈로 좋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만약에 증시가 조정이 나오게 되면 순간적으로 또 자금이 유입되면서 장 막판에 계속적으로 수급이 유입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오늘 잠깐의 쉬어가기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 계속적인 상승 흐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조정이 남았던 섹터들 중에서 뭐 AI 쪽에 대한 조정도 좀 나왔고 그런데 오늘 방산 쪽에 대한 조정이 나왔는데 또 방산의 상위 기업들에서는 외국인 매수세도 좀 포착을 할 수 있어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 대한 소멸 이슈로 단기간 조정을 받을 때 외국인이 좀 모아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의 숨고르기 장세로서 오늘의 우리 마감 시장을 해석해 보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이 좀 받쳐줬던 시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창 코로나 때 기억났을지 모르겠지만 동학개미 운동이 다시금 좀 떠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들, 개인이 받쳐주는 시장의 흐름들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내일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개인 예탁금에 대한 상승으로 증시 고점을 우려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이전과 다르다라고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주식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개인들의 자금이 쏠렸던 것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개인들의 피로감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부동산 자금 쪽도 주식시장이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객 예탁금에 대한 증가가 주식시장에 조정을 만들어낼 거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시장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신용잔고가 오늘 기준으로 20조 원을 돌파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잔고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씩 체크해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21조 그리고 최대 23조 가량 오르게 되면 증시가 조정을 보였던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예탁금보다는 신용잔고에 대한 부담감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또 증시가열을 판단을 할 때는 신용융자 잔고를 같이 보죠. 사실 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요. 긍정적인 해석이 훨씬 더 많을 테고요. 근데 일단 말씀해주신 신용잔고는 오늘 기준으로도 또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19조 원대였는데 그게 또 20조 원 넘어섰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따른 과열의 우려감들도 시장에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우려감들을 좀 반영시키기에는 증시가 훨씬 분위기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장의 큰 흐름들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가시면서 전략들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내일장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일단 최근에 반도체주들이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오늘 새벽은 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뭐 일정적으로 봤었을 때 내일 시장의 변수가 될 만한 부분들도 있을까요?
결국에 마이크론 실적 관련해서 반도체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예상보다 마이크론 실적이 부진하게 되면 SK 하이닉스 쪽에 대해서도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새벽에 나오게 되는 내일 새벽에 나오게 되는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발표를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의 지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만약에 마이크론이 실적이 조금 부진하더라도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그냥 소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우리 증시에 대한 강세 그리고 기대감 자체가 높기 때문에 만약에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이 악화되더라도 증시에 있어서 단기적인 흐름으로 좀 판단하시는 게 오히려 우리 증시를 판단할 때는 더 좋은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실적 발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있겠지만 시장 전체 분위기를 바꿀 만한 그런 또 일정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의견 조심스럽게 덧붙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주가 최근에 이제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주도주들이 또 부각을 받을까에 관해서도 좀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오늘 AI 관련해서 특히나 카카오 네이버가 좀 조정이 나왔는데 만약에 내일 다시 한번 미국 증시도 좋았고 그리고 오전부터 우리 증시에 수급이 유입이 된다면 AI 쪽에 대한 섹터에 대한 강세를 또 전망해 볼 수 있고, 결국에 지수 레벨을 올리려면 SK 하이닉스 쪽을 보는 것도 좋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에 대한 저평가 모멘텀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하반기 반도체 턴어라운드 이슈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로 봤을 때에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가격 부담감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AI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는데 다시금 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AI 쪽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AI 관련한 섹터군들 내일장에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이후의 전략까지도 차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쇼쇼쇼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마감 이후의 전략, 내일장 시장의 전략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내일 있을 시나리오들 같이 한번 세워보면서요. 우리 시장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내일 시장에 관한 힌트까지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참 많죠. 내일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 자세히 뜯어볼 텐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6시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력은 개장 직후부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에서 많이 주목하는 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오징어 게임 시즌3가 또 공개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요. 컨텐츠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단기 모멘텀들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로도 미국의 PC 지표도 발표가 되는 날이다 보니까 매크로 변수들 챙겨보셔야 될 텐데 최근에는 매크로 변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들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런 시장의 흐름들도 살펴보시고요. 테슬라가 추가적으로 자율주행 관련해서 시범 운행을 시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모델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모델이다라고 하는데 그에 따라서 자율주행 관련주들,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넥스트 마켓 주제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 D-하루를 앞두고 어떤 시작의 시나리오 나올지 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의 예상치는 이랬습니다. 매출은 88.85억 달러, 그러니까 그전에
이제 마이크론 쪽에서 제시했었던 가이던스 자체는 88억 달러, 87억 달러 정도였는데 그보다 조금 더 상회한 수치를 월가 쪽에서는 내다보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월가의 전망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부분들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체 예상 추정치는 88억 달러인데 그보다 상회한 수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당 신이익도요. 지난 실적 대비해서 150% 이상의 급증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HBM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갔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일지 그리고 우리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력들까지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이크론은요. 삼성전자보다 더 먼저 지난 3월에 HBM 12단 3E에 관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것이다라는 속보가 들려왔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HBM3 12단은요. SK 하이닉스만 공급하고 있는데 이걸 삼성전자가 뚫어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허들을 넘지 못했고 마이크론이 먼저 뚫어낸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마이크론의 HBM 점유율이 늘어갈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좀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서 이게 실적에 반영이 되는 그 순간이 아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분기에는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이크론이 HBM 시장에 관해서 업계 2위에 단숨에 올라오는 게 확인이 됐고요. 잠시 뒤에 그래프 보여드릴 텐데요. 점유율적인 측면에서 삼성전자를 압도적으로 지금 현재 따라잡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도에 마이크론 HBM 시장 점유율을 20% 넘게도 내다봤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최근에 1분기 때 나왔던 그래프이거든요. 보시면은 이 D램 시장에 관한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이제는 34%로 밀려났고요. 마이크론이 25%로 늘어갔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역시나 36%로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D램 안에는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레거시 반도체도 포함이 되어 있고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알려져 있는 HBM 역시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마이크론이 HBM 쪽에 관한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키면서요. 이제는 SK와 삼성전자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요. 오히려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아마 삼성전자의 주가를 지금까지 올리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이 또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HBM 점유율이 20% 이상으로 상승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 전체적인 D램 시장에 관한 점유율도 확대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는 삼성전자보다 한 발 앞선 그런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점유율은 불과 5%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엔비디아 쪽에 관한 납품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면은 HBM 시장에 관한 점유율 역시도 삼성전자는 2위가 아니라 3위로 밀려나게 된다라는 체크 포인트까지도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그 안에 있는 HBM 시장 점유율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분기에 나올 것 같진 않고요. 아마 다음 분기 때쯤이면은 마이크론이 지금 현재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HBM3 12단에 관한 점유율이 좀 잡힐 것 같거든요. 그때 삼성전자의 돌파구는 어떤 게 될 수 있을지 물론 지금 6만 전자 넘어섰지만요. 우리가 우려할 만한 사항들은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실적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자체에 좀 주목을 해보자면 마이크론 자체는 사실 지난 분기에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급락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요. 일단은 주당 순이익 자체는 150% 이상 급증을 했지만 총이익률 같은 경우가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마진이 좀 줄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번 역시도 그 마진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시장에서 이러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급락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영향이 국내 반도체주에 일시적인 영향력 미칠 수 있다는 거 단기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월가에서는 지금 D램 가격, 레거시 반도체에 관한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요. 마이크론의 전반적인 실적은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170달러 정도로 상향 조정했고 지금 현재 마이크론의 주가는 120달러 선에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릴게요. JP모건 쪽에서는 일시적인 성장통인지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전반적인 시장에 관한 마이크론의 총이익률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자체에 주목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이 총이익률의 키포인트를 잡아보면 좋겠고요. HBM 시장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투자 포인트 찾아보려면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 뜯어보고요. HBM 쪽에 관한 점유율들을 같이 체크해
참고해 보시는 전략들 가져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 앞두고 자세히 한번 이 시간들 다뤄봤습니다.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력 있고요. 반도체 업계에 관한 풍향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내일도 저희가 실적 발표 잘 소화하면서요. 시장 전략들 함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넥스트 마켓까지 저희 함께 보셨습니다.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시장에 또 맞는 전략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